이 학교의 포화옥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한문수필이고 성격은 교훈적이고 성찰적이며 설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성의 특징으로는 체험과 깨달음의 2단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예를 열거해서 이해를 돕고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제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이 못 되고 너비가 9자가 못 된다. 그만큼 좁은 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사를 하려고 하면 가시 천장에 닿고 잠을 자려 하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한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면 창문이 뜨겁게 달아온다. 좁기도 좁고 그 다음에 여름에 더위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진 담장 밑에 박을 10여 개 심었더니 덩굴이 자라서 집을 가려주었다. 그러자 우거진 그늘 때문에 모기와 파리들이 어두운 곳에 서식하고 뱀들이 서늘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박을 심었더니 해충들이 나타난 상황이네요. 어두운 밤에 자주 일어나서 등촉을 들고 마당을 살펴보았다. 가만히 있으면 가려움 때문에 근느라 지치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쏘아대는 것 때문에 두렵다. 이를 걱정하고 신경을 쓰느라 병이 생겼으니 소갈증이 심해지고 이거는 신경증, 신경쇠약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하였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서울에서 온 어떤 나그네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전에 몸소 겪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나그네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네요. 저는 어려서 집이 가난해서 장사를 했습지요. 영남 땅의 나루터, 정자, 역정, 역관, 그리고 궁벽한 고을의 작은 주막의 이르까지 제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행객과 나그네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답니다. 수령과 보좌관 관원이 내실을 차지한 채 서늘하게 지내고 바람 부는 곁에와 시원한 평상은 아점과 역졸들이 차지하고 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좋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직 뜨거운 굿들과 뜨뜻한 침상에는 벽을 뜯고 관솔불이 비쳐들어 대자리를 깔아 빈대를 쫓는 곳만 남게 되었죠. 그러니까 되게 누추한 곳, 열악한 장소만 남게 되었다. 그곳만은 누구도 다투지 않았으며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이틀 밤을 묵고 지내는 곳이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지내는 열악한 장소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관집 노비를 보면 이와 다릅니다. 때가 잔뜩 낀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부지런히 소나 말처럼 분주히 오가며 일을 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빌부터 아침 저녁을 해결하니 버려진 음식도 달게 먹는답니다. 그 사람은 취하여 배부르면 눕자 묻자 잠이 들었죠. 우리네들이 예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그 사람은 편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그 사람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쌀쌀한 날씨 속에 선선한 방에 잠자듯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옷이 다 해지고 여기저기 꿰매지만 살은 튼실하고 특별한 재앙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있지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 좋은 곳으로 여기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고 끙끙거리며 탄식하느라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특별히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릴 사람이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죠. 지금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여관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관은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 그대는 이 여관에 몸을 기탁해 사는 데다가 다시 또 멀리 떠나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 중에 여관에 머무는 셈이죠. 정말 잠깐 머무는 곳이다. 저 여관집 노비는 일자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며 잠시 머물다 가는 것으로 여기며 음식도 잘 먹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으니 추위와 더위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질병도 해를 입히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한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관 중에 여관에 지내면서도 여관을 여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나그네가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기 스스로 화를 돋구고 들복과 원기를 송상시키니 마음을 상하게 하니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대가 배우길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여관노비가 하는 것만도 못하는군요. 이에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고 보아오기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관 노비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수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